안녕하세요, 마코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말이에요. 뭔가를 하고 있긴 한데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고 딱히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갑자기 미래가 불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일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가족과 함께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느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닌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면서 찾은 지혜를 나눠드리는 것이니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갑자기 불안이 찾아오면 많은 분들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나약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 느낌은 지금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라는 신호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허리가 아프면 자세가 잘못됐다는 신호고 배가 고프면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이듯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도 마음이 보내는 신호인 셈입니다. 문제는 이 느낌이 찾아왔을 때 불안한 느낌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나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불안이 가속된다는 거예요. 신호를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안함 그 자체가 실체화가 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과 같이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때 불안한 느낌에 집중하는 대신 잠깐 멈추고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왜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자신에게 하면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일을 하고 있구나, 운동을 하고 있구나, 아이를 돌보고 있구나 라며 특정할 수 있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왜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순간 대부분 멈추게 돼요.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쏟지만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무엇을 하라는 말씀은 많이 하셨어도 왜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이야기해 주신 경우는 드무니까요. 자신에게 두 개의 질문을 할 때 왜 라는 질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이 나오면 그 답에 다시 왜를 던지면서 층위를 올려가며 질문이 나오기 때문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일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왜 일을 하고 있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왜 먹고 살아야 하지? 편안한 삶을 원하니까. 왜 편안한 삶을 원하는 거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왜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지?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멈추게 됩니다. 왜를 계속 던지다 보면 결국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혹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하나의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왜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것이 결국 나 자신으로 귀결됩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도 가족을 위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층위를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 내 마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일도, 운동도, 관계도 마찬가지로 궁극에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답에 이르게 되지요. 그럼 나를 위해서라는 답에 다시 왜를 던지면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사느냐라는 질문이 남게 될 텐데 이 질문에는 답이 없어요. 꽃이 왜 피는지, 강물이 왜 흐르는지에 왜가 없듯 삶 자체는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하다가 더 불안해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질문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나는 왜 사느냐라는 질문까지 도달하면 더 이상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래층위로 내려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나의 감각을 채우면서 사느냐, 나의 온전함을 위해 사느냐로 크게 나누게 돼요. 그런데 이 두 갈래 중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는데 바로 이 상태가 길을 잃어버린 느낌의 진짜 정체입니다. 만약 술 마시고 취한 감각이 너무 좋아
매일 술을 마시겠다고 명확하게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삶의 방향이 뚜렷합니다. 몸이 망가질 수는 있지만 술을 마신다는 삶의 목적이 뚜렷하기에 적어도 길을 잃은 느낌은 없죠. 온전한 몸을 유지해야겠다고 결심하여 달리기를 하고 식단을 챙기겠다고 선택한 사람도 방향이 뚜렷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잃은 느낌은 선택을 못하는 상태에서 옵니다. 정확하게는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닌 삶을 살고 있을 때 생기죠. 이때 방향을 선택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왜 없지? 하며 이끌려갑니다. 부모나 주변 지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할 것 같아서, 인정받으려면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선택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비교나 타인의 기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도 이 선택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술 때문에 문제가 생겨 금주를 결심했을 때 머리로는 절주를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몸의 감각은 술을 갈망하죠. 머리가 원하는 방향과 몸이 원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어느 쪽도 명확하게 선택하지 못한 채 오늘도 한 잔만 먹고 내일부터 줄여야지 하면서 흐지부지 보내는 날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 상태가 바로 길을 잃어버린 느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머리는 온전함을 향하려 하는데 몸의 감각은 편안한 쪽을 향하려 하면서 이 둘은 항상 충돌하고 선택은 계속 미뤄지게 되죠. 선택이 미뤄질수록 방향감은 흐려지고 길을 잃은 느낌은 더 깊어집니다.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방향감이 없는 이유는 이처럼 선택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남의 기준이든 자기 안의 갈등이든 자신의 길이 아니니까 불안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 선택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각과 온전함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기분이 좋다면 감각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있는 걸 먹고 소비를 하고 유흥을 즐기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기분이 좋으니까 자신이 온전하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나를 위한 행동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분이 사라지면 다시 채우러 가야 하고 채우면 또 사라지고 또 채우러 가는 반복이 감각을 채우는 삶인 겁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단순해요. 편하면 감각을 채우는 것이고 힘들고 불편하면 온전함을 향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영상을 보고 유흥을 즐기고 소비를 하는 것은 힘들지 않죠? 하지만 달리기는 힘듭니다. 술을 끊는 건 더더욱 힘들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불편합니다. 온전함을 향한 선택은 늘 힘들고 불편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가끔 성취감이 찾아오는데 감각을 채울 때 오는 즐거움처럼 강렬하진 않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편한가, 힘든가,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찾아왔을 때 불안함에 집중하는 대신 잠깐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그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물은 다음에 왜를 따라 층위를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거지? 타인과의 비교 혹은 타인의 기대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면 머리가 원하는 방향과 몸의 감각이 충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편함을 향하고 있는가, 온전함을 향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내가 왜 길을 잃고 불안한지 알아차리고 삶의 방향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방향을 알았다면 자신이 선택한 방향으로 실제로 움직이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알아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밥 먹듯 사랑합시다. 마인드 PT 마코였습니다.